머리를 감는 그 시간이 지금까지 당신이 모아온 복을 조용히 빼앗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아무 생각 없이 욕실로 들어가실 겁니까? 머리 감는 시간 하나가 30년을 성실하게 쌓아온 복을 한순간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옵니다. 밥을 먹고 잠깐 누워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어느새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씻어야지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습니다. 대충 수건으로 닦고 머리가 약간 젖은 채로 눕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이 이것을 그냥 하루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순간 당신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돈도 건강도 인복도 그 물과 함께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머리 감지 마라. 자기 전에 머리 적시면 안 된다. 많은 분이 이 말을 흘려들으셨을 겁니다. 미신이라고, 옛날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그런데 저는 수십 년을 절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업이 안 풀린다는 분,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분, 뭔가 계속 어긋난다는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그 중에서도 특히 머리를 언제 감는지를.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진 분들, 사업이 다시 살아난 분들,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분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딱 한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머리 감는 시간을. 대단한 수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을 산 것도 아닙니다. 머리 감는 시간 하나를 바꾼 것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머리를 감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감고 나서 채 말리지도 않고 바로 누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많은 분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머리 감는 시간이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생각, 지금까지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 시간이 문제인지, 어떤 기운이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감아야 그 흐름이 반대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풍수의 원리이고 몸의 기운에 관한 이야기이며 무엇보다 당신의 매일 밤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흐르는 물은 살아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빠져나가는 물은 무언가를 데리고 나갑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원리입니다. 옛날 부자 마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마을을 크게 굽이쳐 감싸 안고 있습니다. 물이 마을을 품고 천천히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 마을에는 반드시 부자가 났습니다. 반대로 물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마을, 물이 마을 등을 치고 달아나는 지형, 그 마을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모이면 재물이 모이고 물이 흩어지면 재물도 흩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이것이 산의 이야기, 큰 땅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아닙니다. 당신의 몸도 하나의 풍수입니다. 작은 산이고 작은 강이며 작은 마을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도 기운이 흐릅니다. 그 흐름이 바르면 재물이 모이고 그 흐름이 흐트러지면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한 곳입니다. 몸에서 가장 높은 곳, 기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만난 사람들의 기운, 나눈 말의 기운, 겪은 일의 기운, 이 모든 것이 머리에 쌓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함께. 그렇다면 머리를 감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샴푸 거품을 내고 헹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기운을 물로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나쁜 기운을 털어내는 것, 하루의 피로를 흘려보내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기운만 씻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운도
함께 흘러갑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쌓은 복기, 후, 좋은 만남에서 온 기운, 감사한 순간에서 온 기운, 열심히 일한 대가로 쌓인 기운, 이것들도 물과 함께 배수구로 내려갑니다. 언제 갚느냐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기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12지시, 시알지시로 나누었습니다. 하루를 12개의 시간으로 쪼개어 각 시간마다 흐르는 기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기운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시간입니다. 절에서 새벽 예불을 이 시간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 스, 스, 오총, 조시, 에소, 스이, 시사, 이시, 깐난, 도가, 양치, 가가, 가장, 종초, 수하, 그, 가치, nen시, 깐니니다.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를 향해 오르며 모든 것이 활짝 열립니다. 이 시간의 기운은 상승입니다. 확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자시, 즈시, 소이시에소, 소이더이시, 사이, 이 시간, 냉킨치가, 고, 예, 조하, 냉시간입니다. 하루 중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낮의 기운이 완전히 가라앉고 몸의 방어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간, 이 자시에 물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시가 가장 강한 그 순간, 몸의 문이 가장 열려있는 그 순간에 머리를 물에 적신다는 것. 하루 동안 쌓아온 복기가 그 물을 타고 배수구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외부의 탁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때 빠져나간 복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다, 나 거의 매일 10일씩 넘어서 감았는데 하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시간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외에도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른 아침에 감으면서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보다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 상태와 신체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에 감아도 이 상태에서 감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5가지 금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하나씩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음기와 양기가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기운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많은 분이 웃으십니다. 현대에 무슨 귀신이냐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몸의 방어막이 가장 얇아진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은 외부와 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운, 공간의 기운, 말과 감정의 기운, 몸은 이것들을 걸러내며 자신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시가 되면 그 방어막이 내려앉습니다. 몸이 쉬려고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머리를 물에 적신다는 것. 방어막이 내려간 두정부, 정수리로 외부의 탁한 기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당신이 쌓아온 복기는 그 물을 따라 배수구로 내려갑니다. 매일 밤 이것을 반복한다면 30년을 쌓아도 모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싸우고 나서 욕실로 들어간 적 있으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분이 아직 목까지 차오른 채로 그 상태에서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는 기운입니다. 그것도 매우 강한 기운입니다. 분노의 기운이 물에 섞입니다. 그 물이 머리를 타고 온몸으로 흐릅니다. 분노가
몸 전체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피곤한데 누웠는데도 머리가 돌아가는 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독 일이 꼬이는 날, 그날 전날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가 난 채로 씻지는 않으셨습니까? 화가 났을 때는 먼저 앉으십시오.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욕실로 들어가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그날 밤의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밥을 먹은 직후. 이것을 금기로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면 몸 안의 기운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소화를 위해서입니다. 위장을 중심으로 기운이 집중되는 시간. 이때 갑자기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소화로 가야 할 기운이 분산됩니다. 몸 전체의 흐름이 어긋납니다. 재물은 결국 판단력과 연결됩니다.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 사람을 읽는 감각, 결정을 내리는 순간의 명확함, 이것들이 모두 몸의 기운이 안정되어 있을 때 작동합니다. 기운이 흐트러진 상태가 반복되면 그 감각이 서서히 무뎌집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그 이후에 감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슬픔이 가시지 않았을 때,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씻고 싶어 합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털어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급하게 머리를 감으면 슬픔이 쉽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의 기운이 물에 섞여 온몸에 고착됩니다. 털어내려 했던 것이 오히려 몸 안으로 깊이 밝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시 앉으십시오. 조용히 숨을 쉬십시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것이 느껴질 때, 그때 천천히 욕실로 들어가십시오. 급함이 기운을 어지럽힙니다. 정성이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가장 꾸준하게 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젖은 채로 잠드는 것,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대충 털고 그냥 눕는 것, 어차피 자면서 마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잠이 든 사이 베개가 습기를 머금습니다. 그 습기가 밤새 두정부를 누릅니다. 목을 누르고 어깨를 누르고 등을 누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습산이라 합니다. 습한 사기가 새해진 틈을 타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쌓이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막지 않고 결정이 늦어지고 기회를 잡는 순간 망설입니다. 잘 잤는데 피곤한 날이 자주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무기력한 날이 많으십니까? 이것을 먼저 의심하십시오. 젖은 머리로 잠든 밤들이 쌓인 것입니다. 드라이어가 번거로우시다면 수건으로라도 충분히 물기를 닦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젖은 몸의 기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복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시에 감는 것, 화가 난 채로 감는 것, 밥 먹은 직후에 감는 것, 슬픔이 가시지 않은 채 급하게 감는 것, 젖은 채로 잠드는 것. 지금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바꾸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을 알았다면 이제 반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감으면 복이 들어오는가? 어떤 시간이 기운을 채우는 시간인가? 이것을 모르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막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는 것보다 여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절에서의 새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마당에는 서늘한 공기가 깔려 있습니다. 스님들은 예불을 마치고 조용히 몸을 정돈합니다. 단정히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 하루의 기운이 담깁니다. 이 시간이 묘시 마오시입니다.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하늘의 기운이 막 열리는 시간입니다. 밤새 고여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양기가 처음 솟아오르는 순간 이 시간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도 이 시간의 기운입니다. 새들이 가장 먼저 우는 것도 이 시간입니다. 이때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열린 하늘의 기운이 두 정부로 들어옵니다. 하루의 기운을 새로 채운 것입니다. 빈 그릇에 맑은 물을 채우듯이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온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왠지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맑은 날, 좋은 사람을 우연히 만나거나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던 날, 그날 아침 당신은 알지 못하면서도 올바른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사시, 스시,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이 시간은 태양의 기운이 가장 풍성하게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이 태양을 향해 열립니다. 꽃이 활짝 피는 시간, 이슬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시간,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밝고 가장 상승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감은 머리는 태양의 양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빛을 먹는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 오전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감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날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의 표정이 다르고 오가는 말의 결이 다릅니다. 기운이 열린 사람에게는 기운이 열린 일들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시, 셴시, 삼시 이전, 오후 5시 이전, 오전이 도저히 어렵다면 이것만큼은 지키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마치는 것. 오후 5시가 넘어가면 서서히 음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빛이 기울고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물을 쓰는 것은 가라앉는 기운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마치는 것. 이것이 황금 시간의 마지막 원칙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스님, 저는 직장인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감습니까? 출근 준비도 바쁜데. 맞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지키십시오.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밤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마치십시오. 자시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가장 큰 누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감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리고 주무십시오.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드라이어로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밤새 몸의 기운을 지킵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십시오. 기운은 큰 결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정성에 응답합니다. 오늘 밤 10시 이전에 감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복은 한 번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조금씩 새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흐름이 바뀝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버는 능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새는 구멍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구멍이 있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그 구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올바른 시간에 감는 것, 이것을 다 지켜도 여전히 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고 나서 당신이 하는 그 행동, 욕실에서 나온 직후 5분,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가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수건으로 대충 머리를 털고 소파에 눕거나 스마트폰을 집어들거나 냉장고를 열거나,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머리를 감고 나온 직후 이 순간은 몸의 기운이 가장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기운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으로는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옵니다. 이때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그날 밤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 수십 개의 자극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불안, 자극적인 뉴스, 쉴 새 없는 알림, 기운이 열린 그 순간에 이것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식기 전보다 더 탁해지는 것입니다. 감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욕실에서 나온 뒤 5분, 이 시간을 조용히 보내십시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냥 머리를 말리면서 조용히 서 있으십시오. 그 5분이 하루의 마무리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머리를 말리는 방향.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말립니다. 혹은 아무 방향이나 서서 말립니다. 방향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목기, 목해의 방향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기운, 위로 솟아오르는 기운, 새로 시작하는 기운, 동쪽을 향해 머리를 말린다는 것은 이 기운을 향해 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수십 년간 이것을 지킨 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삶에는 있습니다. 믿음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만듭니다. 동쪽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시는 분, 오늘 저녁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젖은 머리로 잠드는 것.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젖은 머리로 잠드는 밤, 베개가 천천히 습기를 머금습니다. 그 습기가 밤새 두정부를 누릅니다. 목을 타고 내려와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이것을 습사십이라 합니다. 습한 사기가 새해진 틈을 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룻밤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된다면 머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판단이 흐려집니다.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잡지 못합니다. 돈복은 결국 판단력입니다. 그 판단력을 매일 밤 스스로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리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수건으로라도 충분히 닦으십시오. 베개가 마른 상태로 잠드는 것. 이것이 기운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고 나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 머리를 다 말린 뒤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을, 지치고 힘들었더라도 오늘 하루를 버텨낸 자신을, 그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절에서는 이것을 관구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 짧은 순간이 기운을 정리합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모입니다. 하루 동안 소진된 자존감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복이 모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복은 떠납니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그 30초, 이것이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머리 감고 바로 자면 안 된다. 감고 나서 찬바람 쐬면 안 된다. 감고 나서 울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건강 이야기로만 들으셨을 겁니다. 감기 걸린다, 두통 생긴다. 하지만 이 말들의 깊은 뜻은 따로 있습니다. 기운이 열린 상태에서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찬바람은 외부의 탁한 기운입니다. 오늘 하루 슬픔의 기운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고 나서 우는 것은 열린 문으로 슬픔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일상의 말 속에 담겨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은 뒤의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직후 5분을 조용히 보낼 것, 동쪽을 향해 말릴 것, 완전히 말린 뒤 잠들 것,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것, 찬바람과 강한 자극을 피할 것, 이것들이 작아 보이십니까? 복은
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무리 이것들을 지켜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실 자체가 문제인 경우입니다. 기운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아무리 좋은 시간에 아무리 정성껏 감아도 그 공간 자체가 복을 빨아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욕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태가 문제인지 그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도, 감도, 감도.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욕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욕실을 청소한 것이 언제입니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거울에 물얼룩이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확인하러 가십시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욕실을 그냥 씻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더럽지 않으면 된다고, 냄새만 안 나면 된다고. 풍수에서 욕실은 다릅니다. 집안의 모든 물이 욕실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물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 그것이 욕실입니다. 이 통로가 맑고 깨끗하면 필요한 것만 빠져나갑니다. 탁하고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까지 함께 쓸려 나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하나씩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을 찾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욕실 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 이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문을 열어두면 환기가 되지 않느냐고, 시원하지 않느냐고. 풍수에서 열린 문은 열린 통로입니다. 욕실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실의 기운, 침실의 기운, 집안에 모인 좋은 기운이 그 열린 문을 통해 욕실로 흘러들어가 배수구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집 욕실 문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부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닫으십시오. 이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기운 노출이 줄어듭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닫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여 있는 것. 욕실 바닥 배수구를 들여다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엉켜 있습니까?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고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배수구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그 출구가 막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운이 빠져나가다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나와야 할 것이 나가지 못하고 들어와야 할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막힌 기운은 그 자리에서 탁해집니다. 탁해진 기운은 돈도 탁하게 만들고 건강도 탁하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탁하게 만듭니다. 배수구, 청소, 이것이 풍수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손으로 한번 치우십시오. 그것이 기운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욕실 거울이 흐리고 얼룩져 있는 것. 욕실 거울을 보십시오. 물 얼룩이 끼어 있습니까? 뿌옇게 흐려 있지 않습니까? 손자국, 치약 자국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흐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윤곽이 흐릿하고 표정이 뭉개져 있습니다. 그 흐림이 자신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자신감에 스며들고 판단력에 스며들고 대인관계에 스며듭니다. 매일 아침 흐린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매일 아침 맑은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1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거울을 닦는 것은 자신의 기운을 닦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닦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욕실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 욕실 한쪽을 보십시오. 다 쓴 샴푸 빈통이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바디워시가 있지 않습니까? 쓰지 않는 칫솔, 오래된 면도기, 열어보지 않은 제품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기운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 정체된 기운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욕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쓰지 않는 것, 다 쓴 것, 낡은 것,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버리는 것이 새로운 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환기가 되지 않는 욕실.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고 창문도 없고 환풍기도 자주 돌리지 않는 욕실. 이런 욕실에는 습기가 머뭅니다. 습기가 머문다는 것은 음기, 임해가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정체된 음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는 기운은 썩습니다.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묵직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씻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공간의 기운이 당신에게 붙는 것입니다. 샤워를 마친 뒤 환풍기를 최소 10분 돌리십시오. 가능하다면 창문을 잠깐 여십시오. 습기를 내보내는 것이 음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욕실 문을 열어두는 것,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인 것, 거울이 흐리고 얼룩진 것,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인 것, 환기가 되지 않는 것. 지금 이 다섯 가지 중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세워보십시오.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둘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이것들을 바꾸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문 닫는데 돈이 듭니까? 배수구 청소하는데 돈이 듭니까? 거울 닦는데 돈이 듭니까? 복을 부르는데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정성을 지금까지 욕실에는 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욕실을 고쳤는데도 여전히 무언가 막힌 느낌이 있다면 욕실과 연결된 공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욕실에서 나와 가장 먼저 가는 곳, 침실입니다. 욕실의 기운은 반드시 침실로 이어집니다. 그 연결을 끊지 않으면 욕실을 아무리 고쳐도 반만 고친 것입니다. 침실과 욕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활 전체의 기운이 어떻게 하나로 흐르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시간, 올바른 시간, 가문 뒤의 행동, 욕실의 기운, 이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끝에 있는 곳이 침실입니다. 욕실에서 나와 침실로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 많은 분이 이 연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씻었으니 됐다고, 이제 자면 된다고. 하지만 욕실의 기운은 당신의 발바닥에 묻어 침실로 들어옵니다. 젖은 발로 침실 바닥을 밟는 것, 습기가 침실 바닥에 스며듭니다. 침실은 기운을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하루에 소진된 기운을 회복하는 곳. 그런데 그 공간의 바닥이 매일 밤 습기로 젖는다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도 피곤한 이유, 아침에 일어나도 무거운 이유, 여기에도 있습니다. 욕실과 침실 사이에 발매트 하나를 놓으십시오. 두꺼운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발의 습기를 그 매트에서 닦으십시오. 이것이 결계입니다. 욕실의 기운이 침실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계. 작은 매트 하나가 두 공간의 기운을 나눕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실 안을 한번 보십시오. 침대 위에 옷이 쌓여 있습니까? 바닥에 물건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까? 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반대로 너무 어둡습니까? 침실은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려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지러운 침실은 기운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잠을 자면 어지러운 기운을 충전하게 됩니다. 자고 일어난 뒤 개운하지 않은 날, 머리가 맑지 않은 날, 이유 없이 불안한 날, 침실을 먼저 보십시오. 침대 위에 옷부터 치우십시오. 바닥에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자기 전 5분, 이것만 해도 침실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고 나서 거울 앞에서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입니까? 걱정되는 일입니까? 어제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까? 많은 분이 거울을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머리를 손질하면서 오늘의 불안을 떠올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머리를 감은 직후는 기운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 떠올리는 생각이 그날 하루의 기운을 설계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면 걱정의 하루가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의 하루가 열립니다. 거울 앞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잘된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일이어도 됩니다. 그 생각 하나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네 번째입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은 기운의 안테나입니다. 정수리에서 자라나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감고 나서 머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손으로 털고 그냥 두십니까? 헝클어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헝클어진 안테나로는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운의 안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킨 머리카락은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감고 나서 정성껏 빗으십시오. 빗질은 단순한 몸단장이 아닙니다. 기운을 정렬하는 행위입니다. 흩어진 것을 모으고 엉킨 것을 풀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운을 고르게 정돈한다고 그 마음이 빗질에 담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을 절에서 살아오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수련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생활의 정성, 머리를 감을 때 물 온도를 적절히 맞추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고 단정히 욕실을 나오면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단순한 정성, 이것이 기운을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성은 집중입니다. 집중된 기운은 강해집니다. 강한 기운은 좋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감고 대충 닦고 젖은 채로 눕고 이것이 반복되면 무엇이 쌓입니까? 소람이 쌓입니다. 소람이 쌓인 곳에서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정성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일상에 복이 깃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생활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 머리 감는 시간, 감은 뒤의 행동, 욕실의 상태, 침실의 기운, 아침의 첫 생각, 빗질의 정성. 이것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가 맑으면 하류도 맑습니다. 상류가 탁하면 아무리 중간을 정화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의 상류는 아침입니다. 아침의 기운이 하루 전체를 흐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가 다음날 아침에 시작을 만듭니다. 밤에 머리를 잘 감고 잘 말리고 욕실 문을 닫고 침실로 조용히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동시에 매일 하루를 잘 여는 것입니다. 끊어진 곳이 없어야 합니다.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내일 하나를 더 바꾸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7가지가 바뀝니다. 그 일주일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추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 만난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수년간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문 열고 누구보다 늦게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제자리였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항상 많았습니다. 가족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어긋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절에 오셨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저는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머리는 언제 감으십니까? 그분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자기 전에요. 밤에 씻어야 개운하게 잠이 들어서요. 몇 시쯤 되십니까? 12시, 1시쯤 되죠. 가게 정리하고 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감는 시간을 바꿔보십시오. 밤 10시 이전에 마치십시오. 감고 나서는 반드시 완전히 말리십시오. 욕실 문은 사용 후 닫으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것이 장사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가게에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운이 응답한 것이라고, 작은 정성의 기운이 움직인 것이라고. 그분이 바꾼 것은 머리 감는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전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시시, 자시즈시, 웨이소, 인시시, 이시, 간예, 능감지, 마모, 판하이샹강, 이시, 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았을 때, 밥을 먹은 직후 슬픔이 채가시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잠시 기다리십시오. 복을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시卯시, 우시에서 7시, 4시, 4시, 우총, 9시에서 11시, 샹탕, 예시 간다, 명시 간을. 어렵다면 밤 10시 이전에만 마치십시오. 감은 뒤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말릴 것, 욕실에서 나온 직후 5분을 조용히 보낼 것,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것, 단정히 빗을 것, 욕실을 돌봐야 합니다. 문은 닫을 것, 배수구는 청소할 것, 거울은 닦을 것, 쓰지 않는 것은 버릴 것, 환기를 시킬 것, 침실로 이어지는 흐름을 끊지 말 것, 발매트 하나로 욕실과 침실의 기운을 나눌 것, 침실을 정돈할 것, 아침에 첫 생각을 좋은 것으로 채울 것,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비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바꾸려는 결심은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머리 감는 시간을 10시 이전으로 당기십시오. 그것 하나만. 매일 감고 나서 완전히 말리십시오. 드라이어로 5분. 그것 하나만. 모레 욕실 배수구를 청소하십시오. 손으로 한번 치우십시오. 그것 하나만. 사흘째 욕실 거울을 닦으십시오. 마른 수건으로 한번. 그것 하나만. 나흘째 욕실 문을 닫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나올 때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닷새째 욕실에서 나온 뒤 5분을 조용히 보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엿새째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오늘 한 가지 잘 될 일을 떠올리십시오. 일회째 그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잠이 조금 깊어진 것, 아침이 조금 가벼워진 것,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쁜 날이 줄어든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욕실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저녁 시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 안에 있습니다. 30년을 쌓은 복이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하나를 바꾸면 그 복이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복은 소홀한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정성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이 이미 정성입니다. 그 정성이 오늘 밤부터 당신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머리를 감으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저희 채널에는 이와 같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와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갑 안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쫓아내는 물건, 많은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니고 계십니다.